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7일 울프입니다.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넷마블이에요.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반전의 시기 한국 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고, 주가 추세상 디스카운트 하단 추세에서 반등을 기대하는 차트라서 이 넷마블을 픽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 단불 빠질 건 다 빠졌고 이제는 본업에 충실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일단 박스권에서 보이는 부분에서의 디스카운트 하단 추세에서 반등을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리스크는 있다 라는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일단 파란색 선에서 뭔가 반등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박스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제 눈에는 그냥 박스권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근래에 이 작년에 좀 넷마블이 조금 올랐던 거는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오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서도 이제 산발적으로 조금씩 튀어 오르는 부분도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슈가 끝나고 앞으로에 있을 이슈,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렇다 보니까 저점을 조금 받쳐주면서 올라오는 그 수급의 형태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맘마블 한국투자 안도영님께서 자료를 올려주셨고, 영업이익은 뭐 감소한 542억 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신작이 부재를 했으므로 기존 라인업의 매출은 자연 감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가가 반영되는 부분도 있겠죠. 해외 매출 뭐 전분기 대비 뭐 감소했다. 그리고 7개 대제 해외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와 마찬가지로 신재 부재 영향이 컸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부정적이지만 뒤에 있는 내용은 긍정적이죠. 상반기 기대적인 제2의 나라 출시는 6월 11일로 확정이 되었다. 제2의 나라는 일본의 인기적인 리노쿠닌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지프리풍의 그래픽으로 한 한일 양국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다양한 신작 출시가 이제 재개되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은 기대감, 꿈으로 먹고 자라니까요. 자, 뭐하는 회사인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게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는 게임을 잘 하지 않지만 게임 만드는 유명한 회사들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코멘트 할 게 있어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중국의 한한령이 다시 시작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게 넷만불은 그렇게 중국에 대한 매출이 크지 않은데 무슨 소리냐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게임 산업 전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한령이 컴퓨터 수가 좀 이렇게 조금 풀려서 판호 발급을 받고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해서 지금의 주가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한미 정상 결과가 만약에 완전한 미국 편이고 그게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판단이 되면 게임에 관련된 그리고 화장품이나 게임에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넷마블도 이러한 섹터가 하락이 되면 당연히 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서버 스토리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공급의 괴리. 자,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공급의 괴리에 대한 뉴스레터를 받았는데, 미국의 ISM 제조 지수 하락과 생산 축소 우려가 된다. 이는 바로 재고가 낮아지고 부품 조달이 어려워서 생산을 제때 증가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쇼테지 인플레이션의 발생에 따른 수요 하락의 시나리오인데, 생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비용을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수요 감소 전가시킬 수가 있죠. 이러다 보면 비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너무 물건이 비싸서 안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요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짧게 쓰다 보니까 몇 개 빠뜨린 것도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기 수요가 개선되는 시점은 3분기, 5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정점을 찍을 것이고, 완선차 증가 그리고 스마트폰 계절적 성수기의 도래함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에 따른 공급을 충분히 해줘서 메모리 반도체 재고도 상당히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또 이제 가격이 또 이제 물량이 다 소화가 돼서 충분히 가격적으로 이제 정말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쇼티지가 나면 올라가겠지만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공급이 소화할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주요 뉴스 중에 뭐 최근에 K 반도체 전략을 냈죠. 정부 반도체 R&D 시설 설비 투자 파격적인 세계 공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는 615억 전, 메모리 사이클이 견인할 것이다. 그리고 웨이퍼 1분기 수출화 사상 최대를 나타냈고, 제조업에 번지는 반도체 대란,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에서 글로벌 전략 동맹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디램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삼성, 그리고 황창규 기록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GAN 갈륨 진화 반도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런 시장이 앞으로 성장 가속화가 될 거고요. 2026년에 11억 달러로 연 70%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실리콘 카바이드도 많이 쓰지만 이 GAN 반도체는 온보드 충전, EV 인버터, 태양광 인버터, 5G 기지국 등에 지금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반도체 시장이 그리고 관련된 기술이 적극적인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해외 업체 중에 이제 뭐 크게 뭐 세 가지 업체도 있고, 이제 여기에 안 남아 있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도 꽤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롬이라는 회사도, 일본에 있는 롬이라는 회사도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제 국내 업체는 이제 RFHIC를 좀 주목을 해보자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투자는 돈의 게임이자 심리의 게임이다. 저 밑에 있는 내용이 딱 그 요약이자 결과예요. 돈과의 싸움은 결국 심리의 싸움이고요. 투자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두고 그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울프스 CC라고 해서 요약본인데, 핵심은 내 감정과 주관을 배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바로 심리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좀만 더 보자면 원칙을 깨는 거는 결국 나중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틀라스 리서치 데일리 디브리핑 오늘자 내용을 좀 옮겨봤어요. 뭐 애플 매출 호조가 났고, 스타링크가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공략을 하고 있으며, 디즈니 플러스가 1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드와 아마존이 이제 손잡으면서 알렉사가 이 포드 자동차의 통합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 자, 이번 주 머니 캘린더 화목금 오늘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 예정일이 내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포드 대통령이 또 포드 전기차 공장을 방문할 것이고요. 최저임금위원회가 2차 전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엔 NC소프트 트위스터 M이 출시 예정이고요. 공모주 청약 중복 청약 금지 공포를 할 것이며, 미국 정부 반도체 공급 부처 대체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요일은 삼형 SNC 코스 상장,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죠.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요. 주가가 펀더멘탈을 따라서 상승하는 과정에 있다고 예를 들 때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격의 이슈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이를 리얼 옵션 발생이라고 합니다. 리얼 옵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사람들의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넷마블의 주가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이슈가 항상 동일한 이슈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다홍이나 매크로 상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특정 펀더멘탈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넷마블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봤고요. 리마인드를 하자면 다가오는 반전의 시기 한국 투자,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나, 그리고 주가 추세상 디스카운트 하단에서 추세에서 반등을 기대하는 부분이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